D-17 행정 절차론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걱정되시죠? 많이 불안하시고 그럴 때일수록 확고한 붙을 수 있다는 확고한 자신감. 나 아니면 누가 붙어? 약간 이런 좀 막연하지만 뭔가 좀 그런 거 있죠. 진짜 근거 없는 근자가 필요할 때 아닌가 싶습니다. 나는 돼. 약간 이런 느낌. 네. 그 느낌 가져가시면서 행정 절차론 좀 볼게요. 자, 1번 자발적 협조에 따라 실시하는 행정조사 및 자율관리체제 구축. 자, 자발적 협조에 따라 실시하는 행정조사입니다. 그래서 조사 대상자는요, 문서나 전화, 구두 등의 방법으로 행정조사를 거부할 수 있죠. 행정조사 거부할 수 있습니다. 조사 대상자가 조사에 응할 것인지에 대한 응답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조사를 거부한 것으로 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사 거부자의 기초 자료는요,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요,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에 하나여 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 좋습니다. 그래서 자율관리 체제 구축인데요. 자, 1번 자율신고제도죠. 자율신고제도. 행정기관의 장은요, 법령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사 사항을 조사 대상자로 하여금 스스로 신고하는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자율신고 제도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기관의 장은요, 조사 대상자의 신고한 내용이 거짓의 신고라고 인정할 만한 근거가 있거나 신고 내용을 신뢰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신고 내용을 행정조사에 가름할 수 있습니다. 이게 중요하죠. 행정기관의 장은 조사 대상자가 신고한 내용이 거짓의 신고라고 인정할 만한 근거가 있거나 신고 내용을 신뢰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신고 내용을 행정조사에 가름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율관리 체제의 구축입니다. 자, 행정기관의 장은요, 조사 대상자가 자율적으로 행정조사 사항을 신고 관리하고 스스로 법령 준수 사항을 통제하도록 하는 체제의 기준을 마련하고 고시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체제를 구축해야죠. 행정기관의 장은 자율적으로 조사 대상자가 자율적으로 행정조사 사항을 신고 관리하고 스스로 법령 준수 사항을 통제하도록 하는 체제의 기준을 마련하고 고시할 수 있습니다. 다음 자율관리에 대한 혜택. 행정기관의 장은요, 자율신고를 하는 자와 자율관리 체제의 기준을 준수한 자에 대해서 행정조사에서 감면, 그렇죠? 혜택 줘야겠죠? 또는 행정, 세제, 상의 지원을 하는 등 필요한 혜택 부여할 수 있습니다. 네, 됐습니다. 자율관리 협조에 따른 행정조사. 그리고 네, 실시한 행정조사였고요. 자발적 협조에 따라 실시하는 행정조사. 그 조사 거부자는 의 기초 자료는 그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에 하나여 이를 이용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구축, 자율신고제도, 그 다음에 관리체제 구축, 혜택 부여한다. 다음이요. 질서 위반 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 받았습니다.
질서 위반 행위 규제법에 따를 때 다음 각각의 경우 부가처분이 적법한지 설명해라. 1번 갑이 위 위반 행위에 대한 고의 과실이 없었죠. 고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위 위반 행위가 위법한지 몰랐다. 그 다음에 갑이 18세이지만 심신장애로 인하여 자신의 행위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능력이 없었다. 1번 같은 경우는 일단 질서 위반 행위에 대해 의를 써야겠죠. 법률상 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 그 의미에서 성립을 보겠습니다. 질서 위반 행위 성립. 지금 대표적으로는요, 질서 위반 행위 법정주의죠.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행위도 질서 위반 행위로 과태료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고의 또는 과실입니다.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 위반 행위 과태료 부과하지 않죠. 위법성의 착오입니다. 자신의 행위가 그죠? 위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하고 행한 질서 위반 행위는요, 그 오인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에 한해서 과태료 부과하지 않죠. 그럼 책임 연령이요.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 질서 위반 행위 과태료 부과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다? 그러하지 않고 14세 미만 심신장애의 경우입니다. 문제 2번 이거죠. 심신장애 18세이지만 심신장애 그러니까 심신장애로 인하여 옳고 그름을 판단할 능력이 없거나 그 판단에 따른 행위를 할 능력이 없는 자. 의 질서 위반 행위는 과태료 부과 대상 아닙니다. 그래서 심신장애로 인하여 능력에 미약한 자의 질서 위반 행위는 과태료 감경할 수 있고요. 과태료 감경되죠. 물론 스스로 심신장애를 일으켜서 질서 위반 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닌 게 아니죠. 과태료 부과합니다.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네, 그렇죠. 질서 위반 행위 규제법 맞고요. 청문 절차입니다. 간단하게 청문 절차. 항상 머릿속에 청문 절차는 칩처럼 박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청문 절차 일단 사전 통지요. 청문이 시작되기 전, 그죠? 청문이 시작되기 전, 10일 전까지 일정 사항 통지하죠. 진행이요. 누가? 청문 주재자가 진행하죠. 다음 의견서 제출한 경우 출석하여 진술한 것으로 본다. 그죠? 의견서 제출하면 출석하여 진술한 것으로 봅니다. 자, 그리고요 여러 개의 사안을 병합하거나 분리하여 청문을 할 수 있죠. 다음에요. 청문 주재자는 직권으로 필요한 조사 할 수 있죠. 다음에 결과 반영이죠. 청문 결과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 처분에 반영해야죠. 처분에 반영해야 됩니다. 자, 문서의 열람 비밀 준수. 자, 이런 경우 당사자들은 그죠? 청문회 통지가 있는 날부터 청문이 끝날 때까지 그죠? 해당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죠. 그리고요 둘째 누구든지 비밀 누설 금지죠. 청문을 통하여 발견된 사생활이나 비밀을 정당한 이유 없이 누설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면 안 되죠. 사용해서는 안 된다. 그다음에 공개. 청문은 비공개 원칙이죠. 종결, 재개. 자, 청문 주재자는 우선 해당 사안에 대해서 조사가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청문을 마칠 수 있죠.
청문 취재자는 해당 사안에서 조사가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청문을 마칠 수 있죠. 그 다음에 정당한 사유로 청문 기일에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이때는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들에게 의견 진술 및 증거 제출을 요구하여야 하죠. 해당 기간이 지났을 때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처는요 청문을 마친 후 처분을 할 때까지 새로운 사정이 발견되면 제기를 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청문 절차 이 정도는 알고 들어가야 된다. 이 정도는 써야 된다는 거죠. 자, 종결 재개까지요. 됐죠? 네. 새로운 사정 발견되면 재개 명할 수 있다. 그 다음이요.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상 공공기관의 정보 비공개 결정에 대한 청구인의 불복 절차. 일단 청구인은요. 서설.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에 대한 불복 절차로 뭐 할 수 있죠? 대표적으로 이의신청. 이의신청 할 수 있죠? 이의신청. 그죠?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으로 갑니다. 또한 이의신청을 거쳐 행정심판 제기할 수도 있고 직접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제기할 수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불복 절차 이의신청입니다. 그리고요 청구인은 비공개 결정에 대해서 불복이 있는 때에는요 공공기관으로부터 그쵸? 정보 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정보 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문서로 그죠? 이의신청, 임의 절차인 이의신청을 할 수 있죠. 좋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청구합니다. 그 다음에 정보 공개 심의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는 등 청구인에 의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그때 어떻게 돼요? 정보공개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해서 정보공개 심의회를 개최합니다. 그래서 국가기관이나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청구인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정보공개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해서 정보공개 심의회를 개최하여야 합니다. 개최하여야 하고요. 그 다음에 행정심판입니다. 행정심판 청구인은 처분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다면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 청구하면 되죠. 그 다음에 행정소송입니다. 청구인은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있은 날로부터 1년이죠. 1년 이내에 공공기관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데 이의신청 또는 행정심판
거치지 않고 행정소송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서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에 대한 불복 절차, 이의 신청과 행정심판, 행정소송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의 신청, 그다음에 정보공개 심의 개최해야 되죠. 정보공개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해서 정보공개 심의 개최하고 행정심판 90일, 180일. 그다음에 이의 신청이 이의 신청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 청구 가능하고요. 행정소송은 90일 1년 이내에 이의 신청 또는 행정심판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소송 제기할 수 있고요. 네. 됐습니다. 행정 절차. 자, A씨 각 구청장은요 음식점 운영하기 위해서 운영하고 있는 을이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계속 휴업하고 있어서 식품위생법 제75조 제3항에 따른 영업허가 취소 처분하려고 하였습니다. 자, 이를 위해 청문 통지서를 2차례 걸쳐 발송하였는데 주소 불명으로 반송되었습니다. 이에 각 구청장은요 을이 청문기일에 불출석하였다는 이유로 청문을 생략하고 음식점 영업허가 취소 처분했습니다. 각 구청장의 을에 대한 영업허가 취소 처분 위법 여부 설명하시오. 그러니까 문제의 쟁점은요 많이 봤죠. 딱 보면 이제 답이 대충 그려지죠. 자, 사안의 쟁점은 영업허가를 취소하기 위하여 청문을 하려 했죠. 근데 청문서가 반송되고 그 청문일에 출석하지 않자 청문을 생략한 그 허가 취소 처분의 위법 여부, 그죠? 청문을 생략한 허가 취소 처분의 위법 여부가 문제됩니다. 이에 영업허가 취소 처분은요 행정절차법상 그 청문을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혹시 청문 절차 생략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통해서 위법 여부를 판단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쟁점 정리하고요. 자, 행정절차법에 청문을 하여야 하는 규정, 하여야 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죠. 행정절차법 22조 1항, 그죠? 다음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청문을 한다. 그래서 어떤 사항이죠? 첫째, 자, 떠올라. 뭐가 떠오르죠? 다른 법령, 그죠? 다른 법령 등에서 청문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둘째,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한다. 셋째, 일정의 처분 시, 의견 제출 기간 내에 당사자의 신청이 있다. 어떤 처분이냐? 인허가 등의 취소, 그다음에 당사자 그 신분 자격의 박탈, 그다음에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 허가의 취소, 처분 시 의견 제출 기간 내에 당사자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 청문하여야 합니다. 그 다음에 청문 절차의 생략 사유는요. 첫째로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할 필요가 있다는 경우. 둘째, 법령 등에서 요구된 자격이 없거나, 그죠? 없어지게 되면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된 사실이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 그 다음에 해당 처분의 성질상 의견 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넷째, 당사자 의견 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 그렇습니다. 사안에서 행정절차법 규정에 따르면 다른 법령 등에서 청문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 청문을 하여야 합니다. 네. 사안에서 식품위생법 상, 그죠? 청문을 하여야 하죠. 이를 위반한 경우는 취소 사유가 됩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게 청문 통지서를 발송했지만 청문 통지서가 반송된 경우죠. 그래서 불출석한 거예요. 네. 그러한 경우에 그 청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는지 이에 대해서 대법원이 뭐라 그랬죠? 아니다 그랬죠. 위법하다고 해서 봤습니다. 왜냐? 일단 그 청문 절차 생략 사유 중에, 그죠? 당해 처분의 성질상 그 의견 청취가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대법원이 판단하기를. 자, 대법원 이런 거예요. 대법원이 요거를요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당해 처분 성질상 의견 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대법원은 당의 행정 처분의 성질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다. 것이지, 그죠? 단순히 청문 통지서의 반송 여부나 청문 통지 방법 등에 의해서 판단될 것은 아니며, 또한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통지된 청문 일시에 불출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행정청이 관계법령상 그 실시가 요구되는 청문을 실시하지 아니한 채 침해적 행정처분을 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행정처분의 상대방에 대한 청문 통지서가 반송되었다거나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청문 일시에 불출석하였다는 이유로 청문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한 침해적 행정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대법원 입장이 비추어 보았을 때 해당 법률은요, 청문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행정절차법상 청문을 생략할 수 있는 사유인 처분의 성질상 의견 청취가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한 사유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위사안을 위법하며 취소 사유에 해당합니다. 취소 사유가 됩니다. 그렇죠? 다음이요. 자, 이유 제시 문제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 관할 행정처 A는요, 갑에 대한 부담금 부과 처분을 하면서 행정절차법상 요구되는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갑은 자신에 대한 부담금 부과의 근거와 이유를 정확히 알 수 없었으나 납부기 한 도래했네. 그래서 도과로 인한 불이익 우려해서 일단 부담금 납부하였고, 이후 자신에 대한 부담금 부과 처분은 이유 제시에 하자가 있다는 위법한 것임을 이유로 부담금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 제기하였습니다. 자, 1번. 갑이 납부한 부담금이 내용적으로 정당한 경우에도 법원은 이유 제시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부담금 부과 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가? 여부고요. 그럼 뭐예요? 이거는 내용상은 정당한데 절차상, 그죠? 하자에 독자적 위법 사유가 인정될 수 있는가? 이게 쟁점이죠? 1번은? 네. 2번은요. 취소 소송 계속 중에 A가 갑에게 부담금 부과의 근거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언제? 취소 소송 계속 중에. 이유 제시 하자가 치유되는가? 안 되죠. 왜? 문제 2번은 뭐가 문제돼요? 절차상 하자의 치유 가능성이 문제되죠. 그 중에서도 하자 치유 시기가 쟁점이 되죠. 하자 치유 시기가 관련되는 거네요. 판례는 언제 봐요? 하자 치유 시기에 관련해서 판례는 행정쟁송 제기 전에 하나요? 치유가 가능하다고 판단됐죠. 근데 취소소송 계속 중에 관할행정처 A가 구체적으로 이유 제시하였다? 그 하자는 치유된다? 안 되죠. 왜? 행정쟁송 제기 전에 하나요? 하자가 치유된다고 보는데 이미 소송 계속 중이기 때문에 하자의 치유 시기를 넘었죠. 그래서 치유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문제 1번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죠. 일단 이유 제시를 하는 것은 행정청이 처분을 함에 있어서 당사자에게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는 것인데, 부담금 부과 처분을 함에 있어서 갑이 납부한 부담금이 내용적으로도 정당한 경우에도 법원은 이유 제시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부과 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가? 즉 절차상 하자의 독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가? 그래서 바로 들어갑니다. 절차상 하자의 독자적 위법사유 인정 여부입니다. 학설은 어떻죠? 학설 대립하죠. 소극설과 적극설과 절충설이 있습니다. 소극설은 절차상 하자만은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는 거죠. 내용상 하자가 있어야 취소할 수 있다고 보는 견해고요. 적극설은 뭐죠? 절차상 하자만은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는 견해죠. 절충설은 뭐죠? 기속행위의 경우에는 절차의 하자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지만 재량행위에 있어서는 행정청은 처분과 다른 처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절차상 하자로 취소할 수 있다는 견해죠. 네, 그렇습니다. 판례는요, 적극설 입장이죠. 따라서 재량행위 뿐만 아니라 기속행위에 있어서도 적극설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차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가령 예를 들어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시정조치나 과징금 납부명령은 설령 실체법적 그 사유를 갖추고 있더라도 절차상 하자가 위법하면 취소를 면할 수 없다고 판시했죠. 검토해야겠죠. 검토.
판례는 적극성. 검토. 그럼 현행 행정소송법이 절차 위법을 이유로 취소 판결 인정하고 있죠. 따라서 절차 중지 행정을 유도한다는 차원에서 적극설이 타당하다. 이렇게 결론 내리면 되겠죠. 그래서 결어죠, 결어. 자, 위사례에서 자, 위사례인 경우 법원은 이유 제시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부담금 부과처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절차 중심 행정을 유도해야 되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취소할 수 있습니다. 문제 2번이요. 자, 서론. 취소 소송 계속 중에, 그죠? A가 가백의 부담금 부과의 근거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했다면 뭐가 문제죠? 이유 제시 하자가 치유되는지, 이유 제시 하자의 치유 시기가 문제되죠. 네. 그래서 절차상 하자의 치유 가능성 인정됩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인정해요. 가능합니다. 그래서 판례는 국민의 권익의 침해가 없는 범위 안에서 인정해야 한다고 합니다. 한시했습니다. 세 번째, 이유 제시의 하자와 치유 시기입니다. 자, 이유 제시의 하자를 포함한 절차의 하자를요. 판례는 독립된 취소 사유를 봅니다. 자, 그리고 아까 1번에서 언급했죠. 절차의 하자의 독립성 인정하기 때문에 절차의 하자를 이유 제시의 하자를 포함한 절차의 하자를 판례는 독립된 취소 사유로 보고 있죠. 그 다음에 치유가 인정되는 시기를요. 행정, 쟁송, 제기 전에 하나여 치유가 가능한 것으로 본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치유의 효과입니다. 치유의 효과. 절차상 위법은 제거되죠. 그리고 그 효력은 소급하여 처분은 적법하게 되죠. 자, 결어. 그래서 사례의 경우 절차상 하자의 치유 시기에 관련해서 판례는 행정쟁송 제기 전에 하나여 치유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죠. 따라서 취소 소송 계속 중에 관할 행정청 A가 구체적으로 이유 제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는 치유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자, 그렇습니다. 이건 뭐 기출 문제인데 많이 다뤘습니다. 이미 쇼터트에서 많이 다뤘고 지금 또 많이 다루고 있어요. 또 다루겠죠? 예, 여러분들 어쨌든 시험장에서 요 정도만 쓰면 돼요. 물론 사안은 바뀌겠지만 그 절차상 하자의 독자적 위법성 인정 여부, 학설, 대립하는 거, 그 다음에 판례 입장, 그 다음에 검토 이런 어떤 메커니즘은 똑같이 써야겠죠. 그 다음에 문제 2번에서 이유 제시의 하자의 치유 시기가 문제되고요. 마찬가지로 절차상 하자 치유 가능성은 있죠. 근데 그 범위가 판례는 국민의 권익 침해가 없는 범위에서 인정해야 한다고 판시하고요. 그래서 이유 제시의 하자와 치유 시기는 절차의 하자를 판례는 독립된 치유 사유를 보고 있고 치유가 인정되는 시기는 행정쟁송 제기 전에 하나여 치유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 효과는 절차상 위법은 제거되고 소급하여 그 처분은 적법하게 된다. 그래서 결론은 취소 소송 계속 중에 그죠? 행정처가 구체적으로 이유 제시하였다 하더라도 하자는 치유되는 게 아니다. 치유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다음이요. 자, 관할행정청 A는 땡땡치킨이라는 상호로 기출이 제것도 음식점 영업을 하고 있는 갑이 2016년 9월 7일 청소년에게 술을 제공한 사실이 적발되고요. 식품위생법령상 처분 기준에 따라 갑에게 2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하고자 합니다. 자, 그리고 식품위생법상 이 경우 청문 공청회 거치도록 하는 규정이 없다. 네. 그럼 의견 제출 절차 적으라는 거잖아요. 네.
대놓고 문제 아주 대놓고 문제 나와. 야, 너 청문 공청회를 논할 필요는 없고 의견 제출 절차에 대해서 논의해봐 이거고요. 자, 문제 1번. A 시장은 이 사건 처분에 있어서 어떤 행정 절차를 거쳐야 합니까? 거거든요. 네. 그래서 문제 1번 같은 경우는 뭡니까? 지금 그 2개월 영업정지 처분, 그죠? 2개월 영업정지 처분은 뭡니까? 갑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이죠. 이때 사전 통지를 하지 않거나 의견 제출 기회를 주지 않거나 이유 제시 등을 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경우, 이때는 A 시장이 행한 2개월 영업정지 처분은 독자적 위법성에 사유되죠. 독자적 위법 사유가 되죠. 문제쟁이 일을 할 땐 문제가 되고, 그러면 문제가 되는 게 뭐예요? 문제 쟁점. 침해적 처분 시 갖춰야 할 절차적 요건이죠. 이 말들, 이 키워드입니다, 이게. 그래서 침해적 처분 시 갖춰야 할 절차적 요건. 그 다음에 권익을 제한하거나 권익을 제한한 처분이 이었음에도 사전 통지를 하지 않거나 의견 제출 기회를 주지 않거나 이유 제시를 하지 않는 경우, 즉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경우, 이때 A 시장이 행한 영업정지 처분이 독자적 위법성 사유가 되는지 문제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는. 그래서 목차는 문제 제기를 가야겠고, 문제 제기, 그다음에 처분의 사전 통지에 대해서 언급하면 됩니다. 처분의 사전 통지. 그래서 처분 사전 통지에 있어서 면제사항을 언급해야겠죠. 면제사항. 언제 면제됩니까?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법령 등에서 반드시 일정한 처분을 함에 있어서 그 사실이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증명된 때. 그 다음에 처분의 성질상 의견 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하게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대. 그죠? 그 다음에 사전 통지사항. 뭐 있죠? 사전 통지사항은 처분의 제목, 그죠? 당사자 성명, 주소, 당사자의 성명, 명칭, 주소, 그 다음에 의견 제출 기간의 명칭과 주소, 그 다음에 의견 제출 기한 등을 당사자에게 사전 통지하죠. 그 다음에 사전 통지 기간입니다. 종류별로 나누죠. 자, 의견 청취일 경우 사전 통지가 얼마예요? 상당한 기간 주면 되죠. 의견 제출은 상당한 기간. 청문은 시작되는 날부터 10일 전. 청문 시작되는 날부터 10일 전까지 통지. 공청회는요, 좀 더 주죠. 공청회는 14일 전까지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뭐합니까?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는 등 널리 알리는, 그죠? 널리 알려야 합니다. 그 다음에 사전 통지 기간 적고요. 의견 제출 절차죠. 의의를 적어야겠죠. 자, 의의는 뭐예요? 청문회 공청회 해나가지 아니하는 절차죠. 기본적으로. 근데 행정청이 어떠한 행정작용을 하기에 앞서 당사자 등의 의견을 제시하는 절차죠. 청문이나 공청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자, 요건 적어야겠죠. 요건. 의견 제출 절차 요건이요. 자,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때 청문, 공청회 외에 당사자 등에게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그래서 예외사유 적어야겠죠. 예외사유 아까 처분의 사전 통지의 면제사항 플러스 사전 통지 예외사항에다가 플러스 된 게 추가되는 이거죠. 당사자가 의견 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 이때는 의견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죠. 절차입니다. 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당사자는 당사자 등이죠. 자, 의견 제출 방식은요, 서면이나 말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증거자료 등을 첨부할 수 있다.
수 있고 증거자를 첨부할 수 있고요. 당사자 등은요, 그죠? 정당한 이유 없이 의견 제출 기간까지 의견 제출을 하지 아니했어. 그래서 의견 제출 기한까지 의견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자, 그 다음에 청문 공청회의 적용 여부입니다. 자, 목차 사전 의견 제출 절차까지 적었죠? 이제 의견 제출 절차. 그 다음에 큰 목차 4번으로요. 청문 공청회 적용 여부입니다. 일단 관련 규정이 있거나 행정적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알아볼 수 있죠. 사례에서, 사안에서 규정이 없죠. 2개월 영업정지 처분으로 청문을 실시하는 경우 행정청의 부담이 당사자의 불이익보다 과중하므로 의견 제출 절차만으로도 적법 절차의 원칙상 타당하죠. 2개월 영업정지 처분으로 청문회 실시의 경우, 자, 지금 어떻게 보면 짧은 기간이야. 근데 이제 굳이 청문 절차까지를 청문을 실시할 경우 행정청 부담이 당사자의 불이익보다 과중하다고 보여집니다. 과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의견 제출 절차만으로도 적법 절차 원칙에 반하는 건 아니죠. 공청회 적용 대상 아닙니다. 그래서 뭐 이런 말은 좀 써주면 좋고요. 다시 그래요. 5 처분의 이유 제시입니다. 이유 제시. 자, 이렇게 봤던 거죠. 이유 제시란 행정청이 처분함에 있어서 당사자에게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는 거죠. 요의 사유가 있죠. 뭡니까? 신청 내용을 모두 그대로 인정하는 처분인 경우. 신청 내용을 모두 그대로 인정하는 처분인 경우. 그 다음에 둘째, 단순 반복적인 처분 또는 경미한 처분으로서 당사자가 그 이유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 그 다음에 세 번째,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이겁니다. 예의 사유가 이유 제시 생략할 수 있고요. 근데 설령 단순 반복적인 처분이나 경미한 처분으로 당사자가 이유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나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누가 당사자가 요청하는 경우 근거와 이유 제시해야 합니다. 그렇죠? 자, 이유 제시하자의 치우는요. 이유 제시하자의 치우는요. 뭐예요? 행정 쟁송 제기 전까지 치유가 가능한 것으로 본다. 판례도 같은 입장. 그래서 첫 번째 결론입니다. 결론. 1번 문제에 대한 결론이죠. 사례에서 2개월의 영업정지, 즉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 시 사전 통지, 의견 제출, 이유 제시 등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절차적 하자는 독자적 위법 사유가 되므로 해당 처분은요 위법하게 되어 A시장은 절차적 요건을 갖춰야만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 침익적 처분 시 갖춰야 될 행정 절차, 혹시 갖춰야 할 행정 절차는요 사전 통지, 의견 제출, 이유 제시 등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절차적 하자는요 처분의 독자적 위법 사유 되므로 해당 처분은 어떻게 된다? 위법하게 돼요. A 시장은요 절차적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이렇게 결론내면 되겠죠. 자, 문제 2번에서요 A 시장이 1에서 요구하는 행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요 이 사건 처분을 한 경우 이 사건 처분이 유효합니까? 지금 2번 문제 그거예요. 뭐예요? 절차적 하자의 독자적 위법성 인정하냐? 이거 검토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아까 봤던 문제잖아요. 갑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 통지하지 않고 의견 제출 기회 주지 않고 이유 제시 등을 하지 않은 절차적 하자가 있는 경우
A시장이 행한 2개월 영업정지 처분은 독자적 위법성의 사유가 문제되는 바. 그죠? 문제 2번에서는 항상 뭐가 문제된다? 서론 절차 침해적 처분 시 갖추어야 할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을 경우 그 처분의 유효성에 대해서 검토한다. 절차적 하자의 독자적 위법 사유 인정 여부 검토해야겠죠. 학설 대립한다. 판례 소극설, 적극설, 절중설이 있다. 판례는 적극설의 입장을 취한다. 그래서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 조치, 과징금 납부 명령 등은 설령 실제법적 사유를 갖추고 있다고 해도 위법하여 취소를 면할 수 없다. 그 다음에 검토. 그렇죠? 자, 검토 봐야죠. 검토. 행정소송법의 절차 위법을 이유로 한 취소 판결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또 절차 중시 행정을 유도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적극설이 타당하다. 그리고 절차상 하자는 처분의 독자 위법 사유가 되므로 해당 처분은 위법하다. 그게 결론 얘기고요. 문제 3번이요. 문제 3번은요. 뭐가 문제될까요? 만약 A시장이 1에서 요구하는 행정 절차를 이 사건 처분한 뒤에 맞잖아. 하자의 치유 시기. 그죠? 하자의 치유 시기 또 문제되잖아요. 갑에게 사전 통지를 하지 않거나 의견 제출 기회를 주지 않거나 이유 제시 등을 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있어. 그래서 A시장이 행한 2개월 영업정지 처분은 독자적 위법성이 사유가 되어서 위법성을 검토했어. 그럼 취소 대상이야. 근데 절차상 하자의 치유 가능성과 치유 시기 이게 더 문제되는 거예요. 치유 가능성과 치유 시기. 그래서 문제 절차상 하자의 치유 가능성 또 적어야겠죠. 판례는 어떤 입장에서 국민의 권익의 침해가 없는 범위에서 인정해야 한다고 판시. 그 다음 세 번째 절차상 하자의 치유 시기입니다. 자, 하자 치유가 인정되는 시기 행정쟁송 제기 전에 하나여 치유가 가능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판례도 행정쟁송 제기 전에 하나여 치유 가능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 그죠? 이게 판례 입장이에요. 그리고요. 그럼 치유의 효과입니다. 치유의 효과. 절차상 위법은 제거되죠. 절차상 위법은 제거되고 소급하여 처분은 적법하게 된다. 그죠? 네. 방금 전에 봤던 문제가 6번, 7번 다 기출문제인데요. 다 나옵니다. 이번에 그렇다고 이게 안 나온다가 아니라 이게 조금 더 좀 더 변형된 심화된 어떤 사례형이 나오겠죠. 근데 그 사례를 그래서 우리가 막 공부하는 게 아니라 어떤 사례가 나와도 자 침해적 처분에 있을지 절차상 갖춰야 할 그 절차 위법성, 그러니까 그런 것들, 그래서 처분의 사전 통지와 또 뭡니까 그 사전 통지를 하지 않거나 의견 제출 기회를 주지 않거나 이유 제시 등을 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있는 그래서 행정 행위, 그죠? 행정 절차. 예. 그랬을 때 그런 절차상 하자가 독자 위법성의 사유가 되는지, 침해적 처분 시 그런 침해적 처분 시 갖춰야 할 절차적 요건, 그다음에 그러한 요건들이 거치지 않고 한 처분, 그 처분이 유효한지 당연히 유효하지 않겠죠. 왜? 절차상 하자의 독자적 위법성을 판례는 인정하기 때문에 적극설 입장이죠. 그 다음에 그렇다고 해서 그럼 하자 치유가 안 되는 자 될 수 있다. 근데 그 하자 치유 가능성과 그 치유 시기가 문제되는 거예요. 그 치유 시기. 치유 가능성은 당연히 국민의 권익 침해가 없는 범위에서 인정해야 한다는 게 그 판례 입장이잖아요. 근데 그래서 치유 시기 문제는 당연히 행정쟁송 제기 전에 하나여 치유가 가능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례도 판시한 바 있죠. 그러면 그 치유 효과는 절차상 위법은 제거되고요. 소급하여 처분은 적법하게 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일단 행정 절차론 1세트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오늘은 좀 개론 같은 걸 많이 못 봤으니까
또 그 부분을 조금 개별법적 행정절차법의 또 개별법적인 부분들을 조금 더 추후 보완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상 쇼터디였습니다. 그래서 쇼터디.com에서 여러분들 많은 기출문제, 예상문제, 변형문제 문제를 많이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문제를 어떻게 반복 숙달하냐 이제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충분히 훈련하시고 반복하시고 숙달하셔가지고 이제 17일 남았습니다. 17일 후에 우리 기적, 기적이 아닙니다. 이렇게 반복 숙달하면 당연히 합격은 따라오는 것이다. 수고하셨습니다. 쇼터디였습니다.